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 시장이 참 좋아요. 네. 종목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매니저님 전망은 어떠세요? 7월 시작이 너무 좋은데. 시작이 좋은데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포인트로 좀 드려보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금요일 날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이제 결산 실적을 좀 반영하게, 결산 실적보다 결산 수익이겠죠. 반기 리밸런싱.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고, 사실 미국장이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기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을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증시 오늘까지도 훈풍이 좀 불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좀 긍정적인 거는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억눌려 있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네. 바로 2차 전지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신고가 나왔습니다. 네. 18% 정도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맞아요. 지금 뭐 90만 원 찍었는지 안 찍어 모르겠는데 뭐 89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좀 바라봤을 때 어차피 25년도까지 뭔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역전되는 현상들은 25년도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도 한번 4월 달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모학도 소개시켜드렸고 그래서 2차 전지들이 좀 많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탄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 지수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지금 사실은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는 거의 1.6% 정도가 상승이 나오다가 약간 조금 밀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1.4예요, 현재. 근데 여기서 이제 리바운딩이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통상 한 이틀치 정도의 상승을 지금 다 반영을 했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선을 라인을 그어드렸는데 지금부터 조금 요 포인트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증시 기준으로 2,579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2,602거든요. 2,579포인트를 오늘 종가 마감하는지. 요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요거 나오면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7월 5일. 오늘이 7월 3일이니까 수요일까지는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7월 5일 날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 뭔가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6일 날 뭐가 있냐면 7월 5일 날 저녁에 미국에서 FOMC 통화 의사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 3명의 그런 위원들의 연설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국장도 좀 뭔가 또 전고점, 지금 미국장도 보시면은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도 전반적으로 6월 15일 날 기준의 고가를 아직 갱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요즘 요 정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좀 고점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데 이때 뭔가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7월 5일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요때 뭔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날 저녁에 새벽, 우리나라 시간 7월 6일 새벽에 통화 의사록과 그리고 그 총재들의 발언들은 3명이 연속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뭔가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또 나오게 되면은 미국장 흔들리면 또 같이 또 여기서 조정이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전저점을 붕괴를 한번 시키던지 해서 다시 올라가던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7월 5일까지. 아마 이제 종가 기준은 2,579포인트, 그러니까 2,580포인트잖아요. 여기 위에서만 끝나면 7월 5일 수요일까지는 무난한 상승 장세. 계속 이게 이어진다.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이 이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7월 5일 종가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마지막에 20포인트 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외국인들이 또 선물 매수한 거 던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만 안 나오면은 아마 무난하게 7월 5일 종가까지는 무난하게 이 흐름들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최소적으로 100만 원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일이면은 이번 주 중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주는 좀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건 뉴욕에서 다시 한번 매파적 발언이 나오는지 아닌지 이 여부를 주 중반에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일정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리뷰 먼저 해볼 텐데요. 자, 6월에 저희가 편입했던 종목 6월 말이었습니다.
있습니다. 20일에 편입한 이노매트리. 최고가 대비해서 약 4%가량 상승을 했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왜 리뷰를 해드리냐면 네.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소멸되면서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올라가고 있죠.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잖아요. 강세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장비라든지 이 회사가 이제 검사 장비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중간에 이제 필터를 할 수 있는 장비 업체인데 그러면 어쨌든 2차 전지가 7월 5일까지 시장이 좀 무난하게 올라간다고 따지면은 2차 전지가 내일만큼은 조금 숨 고를 수 있죠. 그리고 7월 5일 한 번 더 뛰어 올 때 그러면 통상 패턴이 뭐였냐면은 소재 전통 소재다가 올라가면 그 다음 날은 조정 나왔다가 그 조정 나올 때 장비가 올라갔어요. 통상 PNT라는 이런 종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 패턴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제가 이제 기간을 좀 설정해 드리면 7월 5일 딱 수요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7월 5일 한번 다시 리뷰해드릴 테니까 아마 제 목표가를 여기다가 설정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래량이 아직은 동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갈 룸은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못 움직이지만 전통 소재 쪽, 특히 에코프로 쪽 위주로 강세를 보이지만 내일 에코프로가 조금 쉬어갈 때 오히려 이쪽으로 네.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요일까지 이노매트리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그러면 28일에 저희가 편입했던 종목이에요. 대양전기공업.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긴 배터리인데 이 종목은 충전 관련된 네.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제가 충전소 관련된 부분 이제 지난번에 이게 이 종목 소개시켜드리면서 S트래픽으로 한번 또 크게 한번 올라갔잖아요. 7부 능선을 통과했다. 지금 이제 8부 능선 정도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못 움직인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갖고 있는 슈퍼차저 이 가치가 무슨 뭐 거의 뭐 180조 원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뭐 2025년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뭐 예를 들어서 123만 대를 세팅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공통점은 이죠. 리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2차 전지 배터리와 연관돼 있는 이 종목은 약간 좀 끝에 있는 거죠. 충전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지금 보시면 뭐 오늘 뭐 증시가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보합이죠. 약간의 좀 강보합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보시면 단기 이동 평균선을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한번 뭐 목표 가격을 위 14,500원 위 룸을 좀 말씀드렸는데 아마 못해도 순간적으로 이 종목에 조금 쉽게 얘기해서 품절주다 보니까 이전에 정고점을 한번 강하게 한번 돌파 나와서 밀리던지 아니면 실제로 목표 가격까지 터치하는지 요것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힘의 강도만 좀 추적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서 지금 S트래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미 지금 중간에 이제 떠 있어요. 네. 떠 있다 보니까 떠 있으니까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후발주들이 오히려 역전하는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와 관련주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단기 고점 연역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뷰 마무리하겠고요. 자, 오늘의 위투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오늘 종목은 뭘까요? 첫 번째부터 공개해 주시죠. 두 종목이 다 공통된 그 조건을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이 찾는 한국 기업이라고 했는데 애플이 최근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뭐 반도체라든지 뭐 휴대폰 뭐 이쪽 모듈 쪽은 아닙니다. 애플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애플 플러스 TV부터 시작해가지고 컨텐츠 쪽으로 좀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플랫폼 쪽으로.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웹툰.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웹툰의 점유율이 상당히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애플이 지금 최근에 웹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컨택되지 않을까. 애플한테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두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 갖고 왔습니다. 현재가 2,385원에 말씀드리고요. 종목명은요.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207760이고요. 미스터 블루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이 회사가 21년도 때 주가 상승 퍼포먼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뭐 미디어, 대원 미디어, 뭐 키다리 스튜디오 등 뭐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가서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은데 만화 제작 관련된 웹툰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마찬가지예요. 웹툰 시장 관련된 진출 협업 기대. 근데 이 회사가 일본에는 진출을 해놨어요. 일본에는 진출해놨는데 북미 지역은 아직 진출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와 일본, 한일 쪽에다가 워낙 지금 많은 진출과 그런 매출을 좀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애플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목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을요. 조금은 작은 종목이죠. 미스터 블루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본에는 일단 진출해서 제가 듣기로는 실적도 꽤 잘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었어요. 네, 잘 나오고 있죠. 네. 북미에 대한 기대감까지 아직은 룸이 열려 있는 네, 상황인데 애플발 기대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상승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천천히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대 한번 터지면서 떨어지던지 아니면 여기서 추세를 이어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외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많은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격 전략을요. 이전에 전고점 근처 매물대가 딱 여기에 좀 악성 매물대가 많더라고요. 2,700원 선. 딱 90일 이동평균에서 딱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여기 위가 좀 악성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 나오면 여기까지는 순간적으로 치고 갈 것이지만 여기를 뚫기는 조금은 돌리기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2,700원을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2,15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블루였습니다. 목표 주가 2,700원, 손절 라인 2,150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앞서 힌트를 주셨는데 두 종목 가운데 하나가 애플의 콜링을 받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애플 입장에서도 쉽게 뭔가 캐파 자체를 뭔가 이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뭐 다 아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이버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네이버 종목을 사실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린 거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워낙 이제 20년도, 21년도에 이 플랫폼, 특히 비대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가지 못하니까 뭐 쇼핑부터 웹툰, 뭐 미디어, 전반적인 이런 서비스를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이버 주가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뭐 아시다시피 국내 1위의 이 포털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죠. 뭐 스포츠부터 다양하게 좀 많은데 네이버 웹툰 뭐 저도 자주 봅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결제해가지고 뭐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한 5회 정도까지가 무료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6회부터는 좀 결제를 해야지 웹툰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결제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또 워낙 또 이제 이 퍼블리싱을 워낙 다 해놨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부분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미스터 블루는 게임사로 치면 스튜디오 같은 뭔가 제작하고 퍼블리싱하지만 네이버는 뭐 제작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이제 가지고 와서 네. 퍼블리싱 유통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애플이 찾는 한국 기업 두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거래 대금도 안 되고 조금은 희박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두 종목을 좀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웹툰도 중요하지만은 중립금리가 일정하게 도달했을 때는 키 맞추기로 대형주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주주분들 죄송하지만요. 그래서 네이버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을요. 300의 이동평균선. 아직 역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배열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21만 5천 원 선이 딱 300의 이동평균선인데 여기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보고 여기서 돌리는지를 체크하고요. 손절 가격은 17만 5천 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네이버 뭐 웹툰으로 애플과 엮여서 단기적인 시세를 이렇게 올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네. 아마 이제 정배열로 전환하기에는 재료 좀 약하겠죠 웹툰에서는. 근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까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의 가격 전략 들어봤어요. 목표가 21만 5천 원, 손절가는 17만 5천 원이었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사실 네이버는 웹툰이 메인 사업이 아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요즘 AI 관련해서 네. 여쭤봐도 될까요? AI 쪽은 네이버에 대한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주말에 네.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지금 트위터가 지금 챗 GPT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 트위터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AI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네이버.
야, 뭐 진짜 무지막지하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거의 한 60% 빠졌어요. 60% 이때가 정도? 언제예요? 이때가 이제 요때가 언제냐면은 요때가 21년도? 8월 9월 달. 그러니까 실제 본격 하락이 한 11월 나왔으니 이때 11월 달에 파월 연준의장이 빚내서 주식하거나 집 산 사람들 각오하세요라고 네. 했던 점. 이때부터 추세 전환됐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 이 회사들이 다 데이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챗GPT가 뭘 했냐면 챗GPT 자체가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메타 플랫폼 아실 거예요. 페이스북. 다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법제화하기 위해서 회사 자체가 한다. 그러면 오히려 아까 되게 좋은 질문이셨어요. 왜냐면 네이버가 오히려 인공지능 AI겠죠. 어찌 보면. 왜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결국 무기가 되니까. 네. 근데 그걸 사용 못하게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리 좋은 검색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를 만들어도 챗GPT를 만들어도 장기적으로는 힘들겠죠. 이 회사한테 어느 정도 로열티를 제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이꼬르 AI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건 거죠?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네이버에 대한 가능성은 뭐 웹툰 아니어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그럼 쪽으로. 생각해보니까 진짜 네이버가 진짜 네. 인공지능 AI의 진짜 선두주자가 될 수 있겠네요. 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데이터로 보니까. 수제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수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 부끄럽습니다. 못했는데 네. 이 정도로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미스터블루 그리고 네이버 두 종목을 좀 확인을 해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 함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위대한 투자는 마무리하고요. 또 방송 끝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있을까요? 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 끝나고는 3시 40분에 공개 방송 진행하고요. 제가 오늘 짧게밖에 못 합니다. 네. 4시 반까지밖에 못 해서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5시에 또 새로운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5시, 6시 또 출연을 해서 주상 전환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방송 출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짧게 1시간 동안 공개 방송 진행할 거니까요. 잠시 뒤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대한 투자는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